자, 여러분, 오늘은 헌법의 기본 원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헌법의 의의 이런 거 했잖아요. 헌법의 뭐였죠? 제목이? 예,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래서 어떤 그 최고 규범성을 갖는다. 그리고 조직수권 규범성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최고 규범인데, 그래서 어쨌든 헌법은 한 국가의 이념, 한 국가의 지향점, 뭐 이런 것들을 밝혀놓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를 얘기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원리를 갖고 이것을 실현할 거다. 이 원리를 실현할 거다. 그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진짜 나라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기본 원리는 총 6가지가 있어요. 여기 국민주권주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있죠. 그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 있고요. 국제평화주의 있고, 평화통일 지향 있고, 문화국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사실 뭐 이 원리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는 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국민주권주의로 가보도록 하죠. 자, 국민주권주의 뭐 굳이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럼 주권은 뭐죠?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이거를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 맞나요? 갑자기 대내적 최고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잠깐만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 헌법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찾아봤으니까 한번 같이 봐봐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옛날에 그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제가 괜히 또 따라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서 안 따라할게요. 아무튼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없으면 민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있어야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인 거예요. 물론 뒤에 이것도 사실은 이게 없으면 국민주권주의가 없으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주의가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일바예요. 가장 중요한 애. 이게 제일 중요한 애예요. 총 6가지 원리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한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장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참정권은요, 그냥 단순히 그 선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거죠. 임명직, 선출직이건 뭐 다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공정한 선거제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보장되어야 되죠. 이게 보장이 안 되면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 눌렀네요. 예. 복수정당제 허용돼야 하고요. 복수정당제는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수정당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로 가보도록 하죠. 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겁니다. 그럼 각각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근본가치로 삼고 국가 권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앞에서 요 국민주권주의랑 연결이 되겠죠.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이 민주주의는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북한을 뭐라고 부르죠?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랑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북한은 절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우리 그 얘기도 있잖아요. 되게 민주주의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를 강조한 국가치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를 보면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자를 집어넣는 국가들이 다 독재인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참 독특한 나라죠, 거기는.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예. 유엔에 가입됐으니까 불러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어쨌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뒤에서 보실 건데 여기 가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돼요.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도 이제 1조 1항, 1조 2항 뭐 이런 식으로 각 조가 있거든요. 몇 조 몇 항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선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근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헌법 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 뭐 어디 있을까요? 한 둘셋 여기 있네요. 얘 왜 안 올까? 여기 있네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 부분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헌법 그 안에 보면 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주주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교실에서 좀 교과서를 같이 봐가면서 하면 참 좋은데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음, 복지국가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었죠. 우리 복지국가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냐? 복지국가는 결국 사회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복지국가는 오늘 왜 펜이 이럴까요? 예, 사회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권이 언제 나왔었죠? 사회권은 20세기에 들어서 나온 권리입니다. 사회권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근대사회랑 현대사회를 어떻게 구분짓는다? 여기 뭐가 있었죠? 세계대공황이 있었죠? 이 세계대공황에서 발생했던, 요 시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 중에서 특히 엄청난 빈부격차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출현했고요. 이 사회권을 인정하는 이 개념의 출현 이후부터를 우리는 현대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등장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한 빈부격차. 또 요때 요 세계 대공황 때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의 독과점 문제, 또 경제 공황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사회권이거든요. 이 사회권의 이제 다른 의미를 보면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 그 시장 경제에, 그러니까 일로 가면 우리 자유주의잖아요. 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 근데 개인의 모든 자유를 여기서 국가 권력 간섭이 최소화죠. 근데 이 최소화만 하면 이거는 근대예요. 근데 이러지 않고 뭐 하겠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현 방안들을 보면 사회권의 보장, 그다음에 사회보험제도. 흔히 우리 이번에 코로나 참 그 이태원 진짜 이태원 어쨌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코로나 대처를. 그 대처를 잘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강보험이잖아요.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제도가 이런 거예요. 건강보험제도라든지, 또 뭐 고용보험제도라든지, 또 뭐 있죠? 뭐 국민연금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험제도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은 코로나 걸려도 대부분이 검사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건강보험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얘네 시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여러분 뉴스 좀 본 분들은 아시겠는데 미국에서는 빨리 코로나고 뭐고 그냥 회사 가게 해주세요. 코로나고 뭐고 우리 자유롭게 살게.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심지어 코로나로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더니 어떤 주에서 명령을 내렸더니 그 주 청사를 사람들이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가요. 미국 애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 복지가 되게 거의 없어요.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되게 강조되는 나라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는 식이거든요. 미국이 너무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옆으로 많이 샜네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건강보험 같은 것도 대부분 직장 보험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직장에서 만약에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해고도 너무 쉽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장이 you fire. 그럼 그냥 그날부로 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해고를 되게 좀 복잡하게 해놨거든요. 해고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근데 미국은 고용도 쉽고 해고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막 해고되면
건강보험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죽는 거죠. 병원을 못 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지금, 미국 애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저는 이해는 가요. 미국 애들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자, 딴 쪽으로 너무 많이 샜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이거예요.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자, 다음에 공공부조.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보통 투 트랙을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사회보험이고요. 하나가 공공부조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시면 배우시게 되는데,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평상시에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고 일이 생기면 돌려받는 형태인 거고요. 부조는 이건 서로 돕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분들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거죠. 이게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가볼게요. 국제평화주의 뭐 거창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통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한다는 아니에요. 전쟁을 포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침략하진 않습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도 우리는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요게 중요하죠.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예시 들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엔 예시 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좀 막 그럴 때, 그러니까 한 3월 뭐 이럴 때죠. 3월, 막 4월 초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 없이 외국 여행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무비자였거든요. 비자가 뭔지는 아시죠? 다른 나라 가려면 원래 너 여기 우리나라 들어와도 돼. 이걸 허락해 주는 걸 우리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나라들은 미리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그 나라 대사가 아니라 이런 데 가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그냥 도착해서 그냥 비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었는데, 막 이거 우리나라 3월달, 4월달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막 코로나 막 그럴 때, 우리나라를 이 무비자에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무비자에서 제외시켰어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비자 받고 들어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유롭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갔었는데, 이랬더니 우리나라가 뭐 해줬냐면 그래? 그럼 니네 나라 애들도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럼 니네도 무비자 안 해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상호주의예요. 이게 상호주의. 니네가 우리나라 국민을 얼만큼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 대우해 줄게. 이게 상호주의예요. 이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그냥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얼만큼 우리나라 국민을 대우해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해줄게. 니네가 무시해? 그럼 우리도 무시해. 니네가 존중해줘? 그럼 우리도 존중해줘. 뭐 이런 게 상호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KO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PKO는 그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UN 산하에서 전쟁하러 가는 군인은 아니고요. 분쟁 지역의 치안을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자 파견하는 그 군대를 평화유지군이라고 불러요. 여담입니다만 저도 옛날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평화유지군 가고 싶다고.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게 딱 제가 군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안 보내줬어요. 너 저희 제대할 자 많이 안 남았으니까 빨리 제대나 해, 뭐 이래가지고 못 갔어요. 저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PKO.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UN 여러 그 UN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UN의 여러 산하 기관들 있죠. 뭐 유니세프, UN 뭐죠? 난민기구, 또 뭐 있죠. 아무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회원국으로서 돈도 내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인력들이 파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국제평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거의 다 왔네요. 예, 이제 평화통일 지향으로 가보죠.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력으로 북한을 침략하여서 통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통일은 어떻게 평화롭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 선서문에 우리 평화적으로 통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서도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해서 선서할 때 그 선서문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통일의 지향이고요. 이 파트가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할 얘기 많아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여긴 더 할 얘기가 없네요. 예, 여긴 더 할 얘기가 없네. 예,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윤택한 삶을 문화진흥을 통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도 배제하고요. 또 이게 테이크 2거든요. 한번 찍다가 중간에 다시 지우고 다시 찍는 건데, 그랬더니 종이 쳐버리네요. 원래 종치기 전에 끝내려고 한 건데.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문화 중흥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노력을 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대학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는 않아요. 대학에서 배울 때는 조금 다르게 배우는데,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국민주권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의 원리, 또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뭐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주의 뭐 이런 것들을 났는데, 아무튼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네요. 물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처음 아는 건 알고,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제가 정치화법을 한 6년 가르쳤는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할 얘기가 많다 그랬죠. 뭐 많은 건 아닌데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여기를 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어디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냐, 이거를 좀 헌법 전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얘기는 아닌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슨 뭐 옛날에 저 박근혜 시절에 막 건국절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948년에 건국된 이거를 기점으로 삼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지금 헌법 위배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던 정당도 있어요. 지금 예 특정 정당 대한민국 세력이 두 번째로 크다는 그 정당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우리 재헌 헌법부터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헌법에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얘기를 우리 포함시켜 놨었다고요. 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부분 저 앞에서 얘기했었죠.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요 파트가 이것도 이제 오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아닌데 이게 저항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에 평화적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게 뭘까요? 이게 평화통일지향이죠. 요게 평화통일지향 요거죠. 여기 지우고 갈게요. 오늘 펜이 이 부분 지우고 요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게 어디 있죠? 이게 이 위에 이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가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복지국가의 원리. 그 다음 이 색깔로 해볼까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바지 어딨죠? 국제평화주의. 색깔 또 뭐 있을까요? 이 색깔이 있네요. 그럼 문화국가의 원리는 어딨죠? 여기 있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문화국가. 안 나온 거 뭐 있죠?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국민주권주의는 뭐 굳이 헌법 전문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특히 여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데 이 중에 민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 국민주권주의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 이렇게 헌법 전문에 다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 말고도 이건 전문이고요. 이것 말고도 그 밑으로 그 헌법의 각 조항 하나씩들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또 헌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네요. 보시면 아무튼 되겠습니다. 30분짜리네요. 네, 오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